지난 주말 미국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B 2대가 사상 최초로 NLL을 넘어서 원산 인근에 이 공격을 비행하고 돌아왔죠. 자, 북한은 이거 선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 같은 상황 또 발생하면 요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번에 북한이 제대로 이걸 알고 있었는지, 또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요격할 수 있는 건지 궁금증이 많습니다. 군사 전문가 자주국방 네트워크 이루 사무국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B-1B 랜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운다는데 어떤 무기입니까? 네, 미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3대 전략 폭격기 중에 한 가지인데요. 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세 가지 폭격기 중에 유일하게 초음속 성능을 낼 수 있고, 세 가지 폭격기 중에 유일하게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주로 전략 폭격보다는 전술적인 공중 지원 임무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예. 세 가지 폭격기 중에 폭탄 탑재량이 가장 많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폭격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장착이 안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스텔스 기능은 있어요, 없어요? 스텔스 기능은 없습니다. 없고 대신에 빠른 속도로 아주 낮은 고도,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파고들면서 적진을 공격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 입장에서는 약간 껄끄러운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것의 주된 임무는 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략폭격이었는데 현재는 전략폭격 임무는 해제가 됐고요. 왜냐하면 핵무기 공격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예. 지금은 주로 이 공군의 그 근접 지원기, 즉 지상군에서 화력 요청을 했을 경우에 정밀 유도 폭탄으로 지상군에게 화력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B-2 스텔스 폭격기라고 해서요. 이 B-2 폭격기는 스텔스 성능이기 때문에 북한이 아예 탐지를 할 수조차 없고요. 네. 그리고 이 폭격기에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인 핵무기, 그리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김정은의 지하 벙커를 강화 콘크리트 6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2발이나 탑재하기 때문에 예.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간에 갑자기 숨어 들어와서 자신의 머리 위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전력으로서 B-2를 가장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B-2가 제일 무섭고 B-1B도 무섭긴 무섭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이 B-1B 2대가 그렇게 그 원산 인근까지 갔다 온 거를 북한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번에 국정원에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그 북한은 과거에 우리 B-1B가 전개했을 때 그때의 상황은 B-1B가 전개할 것이다라고 미리 발표를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레이더를 가동을 해놓고 지켜보다가 실제로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를 파악을 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말 야간에 기습적으로 왔기 때문에 북한이 이 B-1B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이 두 종류 모두 최근에 전력난 때문에 야간에는 가동을 안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북한의 레이더가 이쪽을 겨냥해서 보고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뒤늦게 파악을 하고서 이것을 켰을 가능성도 있는데 예. 현재까지 우리 국정원의 그 정보 분석에 따르면은 켜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확한 건 사실 모르죠. 북한 그 내부 사정까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반응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대응 그 전투기가 떴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야간에 기습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만약 북한이 이것을 인지하고 전투기를 띄운다고 하더라도 이 근처에 가장 가까운 곳에 원산과 청진에 미그 19와 미그 21이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예. 이 전투기는 경량 전투기고 워낙에 구식 전투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B-1B가 날아왔던 그 공역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연료 탑재량이 안 되고요. 예. 만약에 근처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호위기가 붙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가까이 접근해서 위협을 했으면 전부 다 요격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번에 미군의 작전의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과거의 B-1B의 한반도 전개가 칼자루에서 그냥 손을 잡고 칼자루를 한번 보여준 무력 시위였다면은 예. 이번에는 실제로 칼자루에서 칼을 빼서 김정은에게 겨눈 그런 연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의 예행 연습 성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그 미공군 F-15가 호위를 붙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전체 작전을 지휘 통제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중급유기, 수송기, 헬기 이런 지원 전력들이 다 같이 왔는데 예. 헬기와 수송기에는 아마 특수부대 병력이 탑승하고 있을 겁니다. 항공기가 격추당했을 경우에 조종사를 구출해오고 B-1B가 김정은에 대한 참작전을 실시를 했다면 이게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표적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확인을 하는 특수부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인원들을 탑승시켰을 수송기를 또 함께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실제로
우리가 참수작전을 들어갔을 때 북한군의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을 한번 슬쩍 써보는 그런 예행 연습 성격으로 이번 무력 시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하고는 사전 상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통보가 언제 됐는지 지금 또 그것도 설왕설래인데 이일호 국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사전에 조율이 됐었다. 다만 NLL 이북으로 올라가는 것은 남북 간의 어떤 친위관계를 깰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참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군 관계자 일부에 따르면은 군 내에서도 극소수만 알았다.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약간은 흘러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예. 사전에 미국이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한 이틀이나 3일 전에 우리 대통령이 뉴욕에 계실 때 그냥 통보성으로 해놓고 우리 정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완비가 한반도에 전개될 때는 우리 공군기가 함께 출격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전부 미군 단독이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논란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비원비가 왔을 때는 우리 정부에 미리 통보를 하고 연합작전 훈련 일정을 조율을 하고 경상남도 일대 상공에서 우리 전투기들과 합류를 해서 같이 훈련하는 그런 성격으로 진행이 됐는데 예. 이번에는 우리 군 없이 미군 단독으로 이번 작전, 위험한 작전을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것이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유사시 미국이 직접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좀 더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김정은에 대한 무력 과시를 한 거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북한은 이걸 두고 선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요격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우선 지금 공역까지만 공해상까지만 갔다 온 거를 선제 공격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국제법적으로는 전혀 어불성설입니다. 이번에 미군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국제 공역을 비행을 했고요. 북한의 영공은 전혀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비행 행위 자체가 위협은 될 수 있겠지만은 선제 공격이라든가 군사 공격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카디즈 방공식별 구역에도 가끔씩 러시아 폭격기나 중국 폭격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선전포고로 간주하지 않는 것처럼 북한의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요격 운운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전혀 되지도 않고 그들의 능력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폭격기가 들어왔을 때 이 폭격기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가 거의 없습니다. 전투기도 없고 미사일도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만약에 미국이 추가적으로 비슷한 성격의 무력 시위를 하더라도 북한은 아마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조성될 겁니다. 전폭기, 그러니까 북한의 전투기가 뜨면 또 호위하고 있는 전투기한테 격추당할 테니까. 예, 맞습니다. 대신에 지대공 미사일은 있지 않습니까? 지대공 미사일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 구형이고요. 미군은 이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 자체가 되지 않도록 전자전 공격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대공 미사일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것들이 미군의 폭격기나 전투기에 전혀 위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역상까지 원산 인근으로 이렇게 압력을 넣으면서 협박하듯이 가는 거는 요격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정말 공격을 하러 북한 영공으로까지 들어가면 그때는 요격할 수 있습니까? 요격을 시도는 하겠지만은 요격을 시도하기도 전에 지대공 미사일 포대라든가 공군기지가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빠져 있었는데 지금 주일미군에는 그라울러라고 하는 그 강력한 전자전 전투기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그라울러가 전개를 해서 그 강력한 전자 방해 작전을 펼친다면은 예. 북한의 모든 레이더, 모든 통신시설, 모든 전자장비가 마비될 것이기 때문에 예. 북한은 이 폭격기 부대가 들어온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그 전자전을 수행한 비행기랑 같이 다니면 사실상 스텔스 기능이 없어도 있는 거나 마찬가지군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군사 전문가한테 아주 자세한 설명을 들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이일호 사무국장이었습니다. MB입니다. 댓글 부대의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블랙리스트의 시조새. 이거 왜 그래? 조상님들이 이미 7, 80년대 다 계셨어. 물론 그렇지만은 선생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은? 짜면 된다. 그러니까 많이 짜셨잖아. 쭉쭉. 응? 그래도 그 시절의 얼과 훈을 오늘날에 다시 되살려주신 공로가 아주 크십니다. 과찬이십니다. 예, 앞서 걸으셨던 발자취를 따라 걷다 보니까 저희 땐 보다 더 수월하게 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판에 그 대가 끊겼잖아. 나랑 지혜씨님이 이었어. 후대에도 계속 그렇게 짜고 찍어 누르고 조작하고 장악하고
그런 세상으로 막 대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대가 끊겼네요. 그러니까, 이거. 그럼 제가 그 블랙리스트 종갓집에 대를 끊어놓는 바람에 쫓겨나게 된 거죠. 저기요, 그거 왜 그런지 갑니까? 그건 아니지. 살살 놀걸. 너무 놀았어. 근데, 자본 받으시면서는 막, 블랙리스트 이런 거 몰랐다고 막 그랬었다면서요? 예. 막 고성 오가고 막 언성 높이고 막 그랬다 하던데? 예. 그 우리 부하 직원들이 자꾸 실토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나는 몰랐다. 이렇게 가신 거구나? 그렇죠. 난 몰랐고, 지시한 적 없고, 애들이 다 한 거다. 부하들한테 떠넘기기? 하긴, 나부터 살고 봐야지. 그럼. 배신의 정치.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배신 너무 싫어한다고. 많이 싫어하셨는데. 어떠세요, 요즘은? 해보니까 또 해볼만 하던데요. 오, 쉽더라고. 바로 되지? 바로 돼요. 그 같이 일했던 애들한테 등 돌리는 거는 뭐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고. 누워서 떡 먹는 건 오히려 어려워. 그 잘못하면 기도 막히고 또 체해. 네, 그러니까. 하긴 뭐, 40년 지기 순실이하고도 등 돌리셨네, 뭐. 아유, 그럼 그까짓 거 뭐. 배신의 아이콘. 시끄럽고요. 거울 보면서 보인한테 레저 쏘시는 거 아니야? 찌 쏘는 거 아니야? MB님. 왜? 지금 남 얘기할 만큼 한가하셔? 뒤에서 빙빙 도시지 말고 사람들 앞으로 당당히 나오셔. 예? 잘못 없고 책임 없고 떳떳하면은 나오실 수 있잖아요. 없어. 아, 잘못 없고 책임 없고 떳하면 나올 수 있잖아? 난 없다? 이해는 가. 나가기 힘든 이유가 사실 요새 뭐 입을 옷도 없고 어? 그래요. 뭐 옷은 사도 없어. 철마다. 네, 요즘 피부도 많이 거칠어지고 그거하고 내가 결정적으로 요즘 그렇게 낯을 가린다. 아하. 사람 만나는 그리 싫어. 그래서 안 나가는 거야. 그래 봤자예요. 어차피 나오실 거 그냥 화끈하게 나오는 게 나을 텐데. 너 아니. 난 더 깊숙이 들어갈 거야. 여기도 열린 공간 너무 환해. 닫을 거야. 깜깜하게.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글 거야. 들어가자. 더 안으로 들어가. 쑥쑥 들어가자. 깊은 곳으로 가자. 어두운 곳으로 가자. 그래요. 뭐 컨텐츠라. 일단은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예, 문 열어요. 아유, 안이 좋아. 아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커튼까지 닫히고. 그 요즘은 그럼 공치러 다니시기도 좀 뭐하고 쇼핑도 그렇고 주로 집에 많이 계세요. 우리 집에서 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 뭐하고 놀아요? 뭐 돈세? 돈,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재밌지, 뭐. 그것도 재밌지. 사람들 그 잠 안 올 때, 뭐 양 센다 하잖아. 양 한 예. 마리, 양 두 마리 뭐. 왜 양을 쉬는지 몰라. 돈을 쉬어야지. 1조, 2조, 3조, 4조, 응? 22조, 23조, 24조, 25조, 32조. 그거 말고 집에서 노는 거 중에 또 재밌는 거는? 댓글 써봐. 댓글. 와웅, 정치보복 컨셉 너무 좋네요. 님 좀 짱인 듯.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쓰다 보면은 시간 금방 가. 그래도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답답하잖아. 나 감금 당한 거야. 안 나오시는 거지. 나갈 수 있는데 내가 거래장고 안 나가는 게 감금이잖아. 말 나온 김에 아니, 소리. 그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놀이 그 쎄쎄쎄나 할래요. 우리 쎄쎄쎄 9년 했잖아. 아, 지겹잖아. 쎄쎄쎄. 우리가 쎄쎄쎄 하는 바람에 나라 꼴 이꼴 난 건데. 그럼 개발바닥 소발바닥 합시다. 시작. 쥐발바닥, 닭발바닥. 닭발바닥 쥐발바닥. 재미없다. 그럼 쥐잡기 놀이에요. 시작.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쥐. 안 할래. 별로다. 아, 거지 같네. 왜 자꾸 자꾸 이걸 짜증나게 하네? 이런 거 안 해도 나 혼자 잘 놀아. 나 집에서 영화도 보고, 많이 해. 엠비님은 무슨 영화 좋아해요? 부기 영화? 아, 영화 중에 영화지, 부기 영화. 그런 거 말고 혹시 그 엠비님 남몰래 그거 보셨을 것 같아. 공범자들. 그치. 왠지 그랬을 것 같지? 그리고 네. 저수지에서 게임하는 거 그 영화도 보고. 그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 외면하고 막 무시하는 척 하지만은, 자기에게 나온다 하면 뭐, 은근히 한번 찾아보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네 뭐 그런 것도 남몰래 보셨을 것 같고. 그 4년 전에 국정원에서 지혜진님을 주연으로 한 영화 만들려고 했다면서요? 예. 가지가지 했다 진짜 우리 정보원. 어? 나를 주연으로 한 영화 만들면은 이 30억 지원해 주겠다고 그 감독들한테 의뢰하고 그랬대는데 그 하겠다는 감독들이 없었는지. 없었으면 뭐 정보원이 직접 만들고 그랬어. 직접 자기네가 합성사진도 잘못 만들대. 참나. 나를 진짜. 주연으로 한 영화 컨셉은 그거였대요. 뭐? 히어로물. VIP가 막 직접 액션도 하면서. 야, 히어로물 재밌었겠다.
참사가 일어났는데 7시간도 코빼기도 안 보인 히어로. 정말 새로운 장르였을 것 같아. 힘이 부족할 땐 마늘 주스! 축축축. 힘이 나는구만. 이런 식으로 에너지 보충하고 막 다시 자고. 아유, 그런 건 안 되고. 애국심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영화 해야지. 흔히 그런 거를 국뽕 영화라 그러잖아요. 국뽕 말고 굿 앤드 뽕 어때? 굿 앤드 뽕. 지혜진 중에 굿과 뽕. 아니 뭐 그냥 뽕 괜찮아. 근데 뽕. 저 뽕이란 영화는 있었잖아. 있었어? 있었으면 우린 바꾸자. 세 글자로. 뽕이다. 님도 보고 뽕도 따고의 그 뽕인 거죠? 뽕이다. 그렇지. This is 뽕. 뽕이다. 우리 둘이 공동 주연한 지난 9년간의 그 기록들을 영화 해가지고. 그래서 저 스토리는 스토리 걱정을 왜 스토리 걱정을. 9년간의 스토리 차고 넘쳐. 나 엠비는 6떡을 먹을 테니 너희들은 거기서 막 댓글을 쓰거라. 해도 있고. 미천한 백성들이여 내 국정농단의 칼을 받아라. 이야! 이렇게 하고 나를 향한 이 모든 정치적 보복들을 물리치고 나 엠비는 민주주의의 수호신으로 변신! 뽕이다. 왜 그래? 그 약간 느낌 이상한데? 제목 왜 좋은데. 그 뒤에다 그걸 붙여? 나 시간 많은데 이거 대본 써볼까? 아 짜증나네. 우리 얘기를 한번 좀 리얼하게. 아 역시 같이 놀면 어때요? 찝찝해. 아 나 이래서 오기 싫다니까? 끝에 약간 뉘앙스 이상했어. 괜찮았어요. 변신 근데 왜 거기 뽕이다를 넣어 왜? 다시 한번 해봐요. 민주주의. 내가 거기. 할게 그러면. 좀 제대로 해. 그거 너무 기분 나쁘게 하지 마. 알겠습니다. 나 엠비는 민주주의의 수호신으로 변신! 뽕이다. 에이 이상하잖아. 잘 살렸는데. 밥이나 먹고 가요. 가만히! 지켜보다가 실제로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를 파악을 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말 야간에 기습적으로 왔기 때문에 북한이 이 B1B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이 두 종류 모두 최근에 전력난 때문에 야간에는 가동을 안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북한의 레이더가 이쪽을 겨냥해서 뭐 보고 있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뒤늦게 파악을 하고서 이것을 켰을 가능성도 있는데 예. 현재까지 우리 국정원의 그 정보 분석에 따르면은 켜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정확한 건 사실 모르죠. 북한 그 내부 사정까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반응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대응 그 전투기가 떴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야간에 기습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만약 북한이 이것을 인지하고 전투기를 띄운다고 하더라도 이 근처에 가장 가까운 곳에 원산과 청진에 미그 19와 미그 21이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예. 이 전투기는 경량 전투기고 워낙에 구식 전투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B1B가 날아왔던 그 공역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연료 탑재량이 안 되고요. 예. 만약에 근처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호위기가 붙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가까이 접근해서 위협을 했으면 전부 다 요격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번에 미군의 지난 주말 미국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B 2대가 사상 최초로 NLL을 넘어서 원산 인근에 이 공역을 비행하고 돌아왔죠. 자, 북한은 이거 선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 같은 상황 또 발생하면 요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번에 북한이 제대로 이걸 알고 있었는지 또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요격할 수 있는 건지 궁금증이 많습니다. 군사 전문가 자주국방 네트워크 이루 사무국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B1B 랜서, 뭐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운다는데 어떤 무기입니까? 네, 미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3대 전략 폭격기 중에 한 가지인데요. 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세 가지 폭격기 중에 유일하게 초음속 성능을 낼 수 있고 세 가지 폭격기 중에 유일하게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주로 전략 폭격보다는 전술적인 공중 지원 임무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예. 세 가지 폭격기 중에 폭탄 탑재량이 가장 많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폭격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장착이 안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스텔스 기능은 있어요, 없어요? 스텔스 기능은 없습니다. 없고 대신에 빠른 속도로 아주 낮은 고도,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파고들면서 적진을 공격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 입장에서는 약간 껄끄러운 그런 존재죠. 그 작전의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과거의 B1B의 한반도 전개가 칼자루에서 그냥 손을 잡고 칼자루를 한번 보여준 무력 시위였다면은 예. 이번에는 실제로 칼자루에서 칼을 빼서 김정은에게 겨눈 그런 연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의 예행 연습 성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그 미 공군 F-15가 호위를 붙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가 전체 작전을 지휘 통제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중급유기, 수송기, 헬기 이런 지원 전력들이 다 같이 왔는데 예. 헬기와 수송기에는 아마 특수부대 병력이 탑승하고 있을 겁니다. 항공기가 격추당했을 경우에 조종사를 구출해오고 B1B가 김정은에 대한 참작전을 실시를 했다면 이게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표적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확인을 하는 특수부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인원들을 탑승시켰을 수송기를 또 함께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실제로 우리가 참수작전을 들어갔을 때 북한군의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을 한번 슬쩍 떠보는 그런 예행연습 성격으로 이번 무력 시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하고는 사전 상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통보가 언제 됐는지 지금 또 그것도 소랑설레인데 이루 국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사전에 조율이 됐었다. 다만 NLL 이북으로 올라가는 것은 남북 간의 어떤 친위관계를 깰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참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군 관계자 일부에 따르면은 군 내에서도 극소수만 알았다.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약간은 흘러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예. 사전에 미국이 이런 것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한 이틀이나 3일 전에 우리 대통령이 뉴욕에 계실 때 그냥 통보성으로 해놓고 우리 정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B1B가 한반도에 전개될 때는 우리 공군기가 함께 출격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전부 미군 단독이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논란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B1B가 왔을 때는 우리 정부에 미리 통보를 하고 연합작전 훈련 일정을 조율을 하고 경상남도 일대 상공에서 우리 전투기들과 합류를 해서 같이 훈련하는 그런 성격으로 진행이 됐는데 예. 이번에는 우리 군 없이 미군 단독으로 이번 작전, 위험한 작전을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것이 한국 정부를 배제하고 유사시 미국이 직접 단독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좀 더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김정은에 대한 무력 과시를 한 거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북한은 이걸 두고 선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요격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우선 지금 공역까지만 공해상까지만 갔다 온 거를 그래서 이것의 주된 임무는 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략 폭격이었는데 현재는 전략 폭격 임무는 해제가 됐고요. 왜냐하면 핵무기 공격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예. 지금은 주로 이 공군의 그 근접 지원기, 즉 지상군에서 화력 요청을 했을 경우에 정밀 유도 폭탄으로 지상군에게 화력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B2 스텔스 폭격기라고 해서요. 이 B2 폭격기는 스텔스 성능이기 때문에 북한이 아예 탐지를 할 수조차 없고요. 네. 그리고 이 폭격기에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인 핵무기, 그리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김정은의 지하 벙커를 강화 콘크리트 6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2발이나 탑재하기 때문에 예.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간에 갑자기 숨어 들어와서 자신의 머리 위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전력으로서 B2를 가장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B2가 제일 무섭고 B1B도 무섭긴 무섭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이 B1B 두 대가 그렇게 그 원산 인근까지 갔다 온 거를 북한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번에 국정원에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그 북한은 과거에 우리 B1B가 전개했을 때 그때의 상황은 B1B가 전개할 것이다라고 미리 발표를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레이더를 가동을 해놓고